라플라스 트랜스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델타 펑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분수, 파셜 프랙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델타 펑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여기 적어진 대로 아주 짧은 충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규적인 함수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큰 충격이 가해지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델타 펑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이제 t0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t0를 중심으로 2분의 입실론 전 시간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2분의 입실론 후까지 포함하는 요 시간 동안만 함수의 값이 입실론 분의 이제 1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다. 이제 그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짝대기로 이제 여기 나타난 이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은 t0가 t0 빼기 입실론 분의 2분의 입실론 요거보다도 크고 t0 플러스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입실론 분의 1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0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 있냐 하면은 그 2분의 입실론 할 것도 없고 그냥 t0보다 크고 t0 플러스 입실론보다 적을 때는 입실론 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요 이제 입실론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때는 두 개 함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이제 입실론을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두 개 함수는 이제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작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폭이 입실론이고 높이가 입실론 분의 1이니까 이건 적분을 하면 이제 적분 값은 1입니다.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펑션이라 하는 것은 이 입실론을 우리가 0으로 보냈을 때, 이 입실론이 0이 됐을 때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겨나는 함수를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런 함수를 델타 펑션이라고 명명하고 자기의 이론에 쓴 사람이 이 폴 다이락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다이락스 델타 펑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잠시 살펴봅시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이 사람의 생년은 1902년에 태어났고 1984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이고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걸 보면은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ysicists 20세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한 일이 이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연구 업적으로 1933년에 슈레딩거란 사람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분하고 같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영국의 그 물리학자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도 이 델타 펑션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입니다. 요것도 그림이 있지만 이 밑에 그림이 더 나을 겁니다.
정기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지만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뉴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 확률 정기 분포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그마 이 표준 편차를 자꾸만 이제 줄여갑니다. 시그마가 이제 0으로 이제 자꾸만 수렴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그림이 나왔네요. 시그마가 제곱이 2분의 1일 때, 표준 편차의 제곱이 2분의 1일 때, 여기에 이제 이런 보라색 이제 분포를 이제 갖습니다. 범퍼짐한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는 요 푸른색, 이제 푸른색, 좀 더 이제 범퍼짐한 게 중간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의 1일 때는 연한 파란색 되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일 때는 연두색이 되고 32분의 1일 때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이게 뾰족해집니다.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제 그 분포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은 이것이 이 델타 제로, 이 시그마 제로 표준 편차가 0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얻어지는 결과로 얻어지는 함수가 델타 펑션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 그 위에서 봤던 이 정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복잡한 정의죠. 자,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것은 적분을 하면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gt가 있습니다. gt에다가 델타 펑션 t-a를 곱해가지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 델타 펑션의 값이 존재하는 이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우리가 a와 a 플러스 입실론만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다 0이니까 빼버리고 a와 a 플러스 입실론 구간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입실론을 이제 0으로 이제 수렴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a 플러스 입실론 a, 이 입실론이 점점 더 0으로 가게 되면은 gt의 값은 점점 더 ga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상수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gt의 값을 ga라고 이제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입실론이 이제 0으로 가니까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적분을 해버리면 적분값은 1이기 때문에 이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함수의 델타 펑션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델타 펑션이 0이 아닌 그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델타 펑션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해봅니다. 해보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이제 델타 t 마이너스 a dt니까 이 델타 펑션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a 요 값을 여기로 이제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gt가 ga가 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st는 마이너스 sa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 a 값이 제로라면은 a 값이 제로라면은 이것은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t-a가 아니고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냥 숫자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t 시프트를 하면은 라플라스 도면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sa를 곱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 공간에서 a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sa 그리고 그 델타 t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트 스텝 펑션하고 이 델타 펑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델타 펑션을 이제 제로에서 t까지 이제 델타 타우 마이너스 a d 타우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걸 적분한 결과는 유니트 스텝 펑션, 헤비사이드 펑션이라고 그랬죠. 유니트 스텝 펑션 t 마이너스 a하고 이제 같은 함수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가 a보다 적으면은 t가 a보다 적으면 적분의 값은 0입니다. t가 a보다 크면은 적분의 값은 그 다음에는 t의 값에 상관없이 a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 적분의 값은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유니트 스텝 펑션, 단위 계단 함수의 그 함수와 같은 이제 그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보면은 따라서 이제 유니트 스텝 펑션을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델타 펑션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그 정의를 봤습니다. 델타 펑션에 대해서 하나는 이런 막대기 같은 이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이 델타 펑션을 정의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세 번째는 유니트 스텝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델타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227페이지에 나오는 example 2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묘사하는 시스템은 뭐냐면은 스프링이 있고 대시포트가 있고 메스가 있는 이제 그 댐프드 시스템입니다. 댐프드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꼴 제로가 아니고 델타 t-1이니까 t가 1일 때 이 시스템을 망치로 후려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느냐? 이니셜 컨디션은 전부 다 이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펑션을 언제 쓰느냐 하면은 뭐 번개불이 친다든지, 지금 이제 망치로 때린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으로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하면은 s제곱 y가 되고 3sy가 되고 이니셜 컨디션들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2y가 되고 그 다음 델타 t-1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exponential -s. 이래서 이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솔루션은 이제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 또 지난번 뭐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배웠던 거, 그걸로는 도저히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펑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제 방법을 사용해야 우리가 쉽게 그 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도 해를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뭐 해를 구하는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지 않고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도메인에 이제 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타임 도메인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부분 분수로 나눠야 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분 분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분 분수로 나누게 되면은 exponential -s 부분 분수로 나누려면은 이제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거는 부분 분수로 나눴을 때 s 플러스 1 이제 분모를 갖는 이제 항, s 플러스 2를 분모를 갖는 항의 이제 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인버전을 하면은 exponential -t가 되고 이건 exponential -2t가 됩니다. 그런데 exponential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쉬프트를 해야 되는 거죠. 1만큼. 그래서 이제 exponential -t가 마이너스 괄호 치고 t-1으로
그러니까 t는 t-1으로 가야 되고 앞에 ut-1이 이제 곱해지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된 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artial fraction 부분 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익스포넨셜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제 타임 시프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항은 우리가 따로 이제 나중에 고려해 주면 되고, 그 나머지를 보면은 전부 다 분자 분모가 S의 다항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S의 다항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서 그 분모항에 인수분해라고 다 정리를 해서 분모항에 어떤 팩터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부분 분수에 어떤 항이 생겨난다. 이제 이게 장수가 모자랐네요. 그래서 분모에 S-A가 있으면은 부분 분수 항으로 S-A분의 A는 상수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드시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분모에 S 플러스 A의 n승이 나오게 되면은 부분 분수는 n개의 항으로 나올 수 있다. 자, S-A분의 A1, S-A 제곱분의 A2 해서 S 플러스 A 제곱분의 A2, S 플러스 A n승분의 an승, 이렇게 이제 항이 부분 분수의 항도 n개가 나온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만일 2차 항이 있게 되면은 이제 부분 분수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거에다가 분자가 AS 플러스 B가 들어가는 이제 항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이 상수값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플 팩터, 이런 경우는 이 상수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이제 분자 분모, 분자는 PS고 이제 분모는 QS다. 그런데 이 QS에 보면은 S 플러스 A라는 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n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플 팩터 해가지고 이제 차수가 1인 S 플러스 A에 그 괄호의 차수가 1인 항 요금 이제 하나 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거는 S 플러스 A가 없는 거죠. QRS라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적어도 이 항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항은 또 이제 쭉 나오겠죠. 뭐 QRS가 어떤 이제 구성 요소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 S 플러스 A를 곱합니다. S 플러스 A를 양변에 이제 곱해버리면은 이제 QRS가 나오고 S 플러스 A가 없어지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분수로 정리한 이쪽에서는 A만 남고, 그러고 나머지는 S 플러스 A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를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버립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버리면은 이거는 모조리 다 0이 돼 버리죠. S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요게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따라서 이 PS 오버 QRS는 이제 A, 이 개수를 우리가 이제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그러면 요거는 이제 S 플러스 1 분의 A, S 플러스 3 분의 B,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부분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S 플러스 1을 이제 양쪽에 곱해버리는 거죠. 곱해버리면은 여기서는 S 플러스 1을 양쪽에 곱하니까 요 식에서 양쪽에 S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곱하니까 S 플러스 3분의 1만 남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여기는 s 플러스 1이 이제 곱해진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s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사라져 버리고 s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리면 a는 바로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개수값 a는 2분의 1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s 플러스 3를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s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a는 s 플러스 3, s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b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다가 s를 마이너스 3을 대입해버리면은, 요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해버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심플 벡터로 구성된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쉬운데 이제 그 다음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헤비사이드 포뮬러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프로블럼 세트 64 교과서 231페이지에 문제 13번 프로젝트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s 플러스 a의 n승이 이제 분모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분수로 하게 되면은 이 n 항들이 나오고, 또 이제 QRS에 따라서 나머지 항들이 쭉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AN 구하기는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은 AN은 양변에다가 S 플러스 A의 N승을 곱해줘 버리면은, 곱해주고 S를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S 플러스 A의 N승을 곱해버리면은 QRS P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를 마이너스 A를 해버리면 딴 거는 전부 다 0이 되어버리고 AN만 남는 거죠. AN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AN 마이너스 1, 이 항은 이걸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분자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하면은 이제 여러분 식을 잘 알겠지만 이 미분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미분을 한 다음에 s를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얻어지는 것이 an-1 요게 되고, an-2는 두 번 미분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누고 s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식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데 이걸 실제로 이제 이 적용해서 이 값들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아마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연습 문제 하나 더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메이플도 한번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example 4 교과서 229페이지에 damped flow oscillation입니다. 이제 2.2분 플러스 2y 다시 플러스 2y는 rt다.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y 0에서 1이고 y의 1.2분은 0에서 마이너스 5였다. 이제 이게 초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싱 펑션을 보면은 t가 0과 파이 사이에서만 이 rt가 10 sin 2t이고 t가 이제 파이보다 커버리면은 이 rt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유니트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rt를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 sin 2t 해놓고 ut 빼기 u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sin 2t를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sin 2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그럼 이제 sin에 이제 플러스 sin, 코사인, 코사인, 사인 해서 이것은 결국은
sin et는 sin et 마이너스 파이와 결국은 같다. 이제 이걸 우리가 sin et는 바로 우리가 sin et 마이너스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sin et는 t를 파이만큼 쉬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거나 안 한거나 같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T 포싱 펑션을 아까 이제 이 유니티 스텝 펑션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sin et ut 하고 빼기 sin et 마이너스 파이 u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가능합니다. 해서 적어 보면은 10상수 그대로 나오고 sin e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s제곱분의 s제곱 플러스 4분의 2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 거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s 하고 그 다음 sin e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이제 y의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이니셜 컨디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니셜 컨디션에 의한 항하고 포싱 펑션 RS에 의한 항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니셜 컨디션에 의한 저 인버스는 이 시간에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타임 제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다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고 이 RS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항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UT 빼기 UT 마이너스 파이 이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항 이거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인버스를 이제 해보죠. 인버스를 하면은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저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s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는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3은 s 플러스 1의 마이너스 4다 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S 도메인에서의 1만큼 왼쪽으로 쉬프트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도메인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 이것은 코사인 t 빼기 4 사인 t 이렇게 이제 두 개 함수의 합으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항을 다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 하면은 10 곱하기 2에서 20이고 그 다음에 s 제곱 4에다가 이제 요것이 이제 곱해지는 거죠. s 제곱 2s 플러스 2 이거는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s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2 플러스 s제곱 요거하고 그 다음에 2s 플러스 x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좀 이제 좀 복잡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계산이죠. 요거를. 근데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메이플에서 쉽게 계산하는 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R이 지금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요것에 대한 그런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이제 인버스는 지금 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R에 해당되는 요 항에 대한 인버스를 지금 이제 구하는데 그걸 해 보니까 그것이 또 두 개 항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코사인 2t가 되고 요 마이너스 2 요거 두 번째는 사인 2t의 이제 그 인버전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놈에 대한 이제 그 인버전은 위에서 했던 거와 이제 유사하게 s 플러스 1 제곱분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 2 코사인 t 플러스 4 사인 t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한 항하고 그 요거죠. 그 다음에 RS의 요 파트에 의한 거 지금 방금 요 구했습니다. 그거는 요거 두 개의 이제 합입니다. 요 두 개의 합. 왜냐면 요 항이 두 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요 두 개를 합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3 exponential 마이너스 t 코사인 t 해서 이제 요게 나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요 두 번째 항이 쉬프트된 요것이 고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t가 파이보다 적은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이제 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에서 두 번째 항 구합니다. 두 번째 항은 20 마이너스 20이고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s에다가 s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요것만 곱해져 있고, 즉 우리가 타임 시프트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죠. 즉 ut-a, ft-a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exponential-as fs다. 그러면은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t를 t-a로 이제 대처시켜 줘 버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t-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요것에 대한 것은 요 항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구해 놨습니다. 구했고 그것의 인버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미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이제 항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코사인 2t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사인 2t 사인 2t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요거는 2t하고 같으니까 그대로 이제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사인 2t 마이너스 파이 역시 사인 2t하고 같으니까 t가 파이보다 클 때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것도 이제 t 마이너스 파이를 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 나오고 2 코사인 t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고, 그 다음 4 사인 t 마이너스 파이는 4 사인 t가 됩니다. 요건 t가 이제 파이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것은 0t가 파이보다 적을 때 이제 적용되는 이제 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것에다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요것은 이제 요것하고 요 해는 이 해는 그 이니셜 컨디션하고 R의 첫 번째 항하고 같이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해에다가 이 해를 우리가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해에다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합을 이제 빼주는 거죠. 이제 빼주면은 그 해에 있고 요거에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서 요 플러스 들어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t가 파이보다 클 때는 yt의 해가 이렇게 주어지고 t가 파이보다 적고 0보다 클 때는 그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계산이 많이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연습 문제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혼자 공부하면서 복습할 때 꼼꼼히 한번 각 단계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부분 분수로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분 분수로 나누는 것은 명령이 convert입니다. convert f하고 partial fraction을 의미하는 파프렉으로 f를 우리가 변환시켜 달라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금방 이제 이렇게 그 부분 분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요건 이그젬플 4페이지 22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메이플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싱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제 하죠. 14인 et에다가 유닛 스텝 펑션이 이제 여기에 그 메이플에서는 헤비사이드로 이제 돼 있으니까 헤비사이드 t 빼기 헤비사이드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이제 그 정의를 하는데 2차 미분 그 다음에 1차 미분 곱하기 그 다음에 2y는 여기 이제 그 포싱 펑션이 여기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0에서 1이고 미분이 0에서 마이너스 5다. 그건 교과서 그대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풀어봐라. 이제 했더니 얘가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풀었던 식하고 같으냐? 결국은 같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포싱 펑션을 헤비사이드를 써서 이제 포싱 펑션을 나타내 주니까 여기서도 헤비사이드 펑션을 써가지고 그 t가 파이보다 적을 때는 요 항하고 마이너스 4t 요 항하고 요 항에 이제 합으로 해가 되고 t가 파이보다 크게 되면은 이 모든 항이 이제 다 이제 값을 이제 이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보기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 해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서 또 왜 리스타트를 해주냐 하면은 밑에서 미분 방정식을 쓸 때 우리가 yt를 이제 써버리면은 이 yt가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구한 yt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혼동이 오니까 한번 이제 안 쓰고 하면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이거를 코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시도해 보는 건데 이제 다시 가서 위에 가서 해가 한 번 더 풀어보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이건 괜찮네요. 이게 콤마를 하고 해도 이게 코멘트가 아니고 그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내용으로 이제 교과서 231페이지 그 프로블럼 세트 6.4의 14번 문제인데 주기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도가 비교적 쉬우니까 예를 들면 ft가 ft 플러스 p하고 같다. 그러니까 t만큼 이렇게 쉬프트를 시켜도 타임 도메인에서 쉬프트 시켜도 함수가 같아진다. 이게 주기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p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주기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0에서 p, p에서 2p, 2p에서 3p, 3p에서 4p 이렇게 쫙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적분 구간을 각각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각 적분 구간에서 ft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그 적분 구간을 0에서 p로 바꿔봅니다. 변환을 시켜서 이 t에 대한 변환을 시켜서 그러면은 exponential minus t 첫 번은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게 p에서 2p인데 이거를 이제
적분 구간을 우리 0에서 P로 바꾸게 되면은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P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2P, 3P는 exponential 마이너스 ESP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앞에 그 항이 하나씩 이제 곱해지는 걸로 해서 제로와 이 공통항으로 제로 P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PS exponential 마이너스 EPS 해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3승. 그럼 R이 뭐냐? exponential 마이너스 PS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서메이션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PS로 이제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전체 그 무한대까지의 서메이션은. 그래서 그 231페이지 11번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공에서는 이제 이 피리딕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잘 안 하는데 특히 전기하는 데서는 그 저기 231페이지에 보면은 그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전파 정류 그다음에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반파 정류 이게 다 전부 다 그 주기 함수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주기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전기 전자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 231페이지 그 14번 B 문제, C 문제는 한번 풀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로써 그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